오늘 사연을 보내온 여성은 일본의 한 여대생인데요. 그녀는 지난 일본 대지진 때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일본에 있던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해요. 운 좋게 혼자서 살아남았지만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사연으로 보내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쿠라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죠. 일본에서 평생을 살며 일본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삶에 만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본에서는 혐한이 조금 익숙한 터라 저도 조금은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저에게 늘 한국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일본인은 절대 가면 안 돼. 거기에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섭게 느껴졌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TV에서 나오는 한국 관련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시곤 했죠. 봐라, 한국은 항상 문제야. 일본을 비난하고 역사를 왜곡하지. 반복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한국은 정말 위험한 나라일까? 할아버지의 경고는 말로 그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놓고 한국 관련 기사를 찾으셨죠. 봐라, 한국은 또 일본을 비난하고 있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인터넷에서 한국의 반일 시위 영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야. 일본인이라면 절대 가면 안 되는 나라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TV 속 한국은 달랐어요. 드라마 속에서 한국인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K-팝 가수들은 팬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전했죠.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한국일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학교에서 수학 여행지를 정하는 투표가 있었어요. 교실 앞에 붙은 후보지 목록에는 호주, 유럽, 그리고 한국이 있었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호주의 푸른 바다와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축물을 꿈꾸며 호주나 유럽을 원했어요. 유럽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친구들의 목소리는 들뜨기만 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을 바랬어요. 궁금했던 한국을 안전하게 다녀와 보고 싶었거든요. 투표 결과가 발표되던 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수학 여행지는 한국입니다. 그 순간 저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할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며 정말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드디어 한국을 볼 수 있다는 설렘도 컸어요. 한국에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사쿠라, 절대 한국에 가지 마라. 그곳은 위험한 곳이야. 일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진지했어요. 할아버지는 신문을 펼쳐놓고 한국의 반일 시위 기사를 가리키며 봐라,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스스로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TV 속 한국이 진짜일지.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죠. 공항에서 숙소로 바로 이어지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했는데 지하철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하철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노려보며 일본인이지? 라고 묻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땅을 빼앗았어. 그의 목소리는 차 안에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로 쏠렸어요. 저는 한국어를 몰라서 그 남성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느꼈어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순간 할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일본인이라면 절대 가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정말 한국이 위험한 나라인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남성은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욕설을 퍼부었고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지하철 안에 있던 한국인 청년 2명이 그 남성을 제지하며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들은 남성과 저 사이로 끼어들어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한 청년은 저를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여행 오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역시 한국어를 잘 몰라서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다른 청년은 남성을 향해 말하며 남성을 진정시켰어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막대하시면 안 되죠. 우리도 외국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들의 도움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고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의 경고와는 달리 한국에는 이런 친절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위험한 나라일까? 아니면 단지 몇 사람의 편견 때문에 오해받는 나라일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니는 동안 가이드님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죠.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단청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이드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변하더니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1895년 일본군과 낭인들이 이곳 경복궁으로 침입해 명성황후를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했죠. 가이드님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 교과서에서는 단 한 줄로도 다루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이었죠. 할아버지가 왜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아픈 역사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어요. 가이드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명성황후는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의 외교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녀를 위협으로 여겼고 결국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자주성을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이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일본 교과서에서는 이 사건을 조선의 내부 분쟁으로만 묘사했고 일본의 개입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늘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셨던 이유가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지하철에서 저를 보호해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역사를 진솔하게 설명해주는 가이드님, 그들의 모습은 할아버지의 경고와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 현재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순간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롯데월드에 놀러 갔어요. 저는 너무 신난 나머지 발목을 접질렸어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휘감았고 저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주위가 어지럽고 발목은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근처에 있던 한국인 한 커플이 저를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다쳤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가 주셨어요.
의무실 직원들은 저를 진정시키며 발목을 꼼꼼히 검사했고 얼음을 데워주며 치료해 주셨어요.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다치지 않게요. 그들의 따뜻한 말과 배려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의 경고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저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셨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일본 뉴스가 방송되기 시작했어요. 긴급 속보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들과 비명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선생님이 긴장한 얼굴로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사쿠라, 일본에서 연락이 왔단다. 유감스럽게도 사쿠라의 가족들이 지진으로 돌아가셨다고.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몸이 떨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모두.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할아버지의 엄격하지만 애틋한 모습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한국에 있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숙소방에서 혼자 울부짖었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우리 가족이?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 속에 휩싸인 듯 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공항은 폐쇄되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숙소 직원들이 제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소식 듣고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뭐든 저희가 도울게요. 소식을 들은 그들은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썼고 따뜻한 차를 내려주며 옆에 앉아 있어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는 경고는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따뜻한 위로와 배려가 제게 한국이 진정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죠. 며칠 후 저는 가족들의 장례를 위해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의 시간은 너무 잔인하고 아팠죠. 일본 정부에서 유족들을 위해 장례 절차를 지원해 주었지만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심적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고도 일본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발닿는 족족 가족들의 추억이 가득한 데다 사고 현장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고통이 제게 수시로 와닿았어요. 우리 엄마 얼마나 아팠을까? 아빠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할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수많은 생각이 들어 한순간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운 몇 달을 보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본에서 지내는 순간순간이 고통이었고 언제 다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멈출 것처럼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거든요. 어느 날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편지를 발견했어요. 사쿠라, 친구들과 한국 여행 즐겁게 하고 오렴. 할아버지는 한국을 미워했지만 그건 역사 때문이었어.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화내서 미안하다. 이 할비가 아직은 고지식하구나.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려고 적어둔 편지였는데 이제서야 제게 전해진 그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도 결국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던 거죠. 저는 결국 일본에 머무는 공포스러운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따뜻함과 감동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가족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 대학에 진학해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며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게 됐죠. 한국 문화를 평가하고 글로 남기는 문화평론가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제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서의 비극,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같이 영화 같은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편견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을 깨고 나오면 세상은 더 넓고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 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